이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340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현재 환율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그리고 왜 환율이 상승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환율 이론에 근거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 환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원 달러 환율은 한 1100원 선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1997년 외환위기, 한국 외환위기고, 이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환율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지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환율이라는 것은 자산의 가격이니까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외환에 대한 양이 있겠고, 이 외환의 가격이 환율,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거나 외국에서 자본이 유입될 때, 외국인이 우리 증권시장,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이 달러가 유입이 되니까 이게 공급이 되겠고, 우리가 외국 물건을 사거나 이제 수입이죠. 그 다음에 외국에 투자를 하게 될 때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그게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테니까 균형점이 아래로 이동해서 환율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테니까 균형점이 위로 이동해서 환율이 상승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자율 평형 조건입니다. 이자율 평형 조건은 자본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예금 수익률, 외국의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수익률. 이것은 이제 원화로 다시 환전할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하고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같아질 때 외환시장에서 자본 이동, 외환 이동이 멈춘다. 그 균형 상태다. 이게 지금 이자율 평형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높다거나 이쪽이 높으면 이쪽으로 달러가 가거나 이쪽으로 이제 달러가 이동해서 환율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패드가 금리를 인상한다. 그럼 이 R스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쪽이 이렇게 커지게 될 것이고, 이쪽이 커지면 이쪽에서 외환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될 테니까 환율이 하락,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게 지금 이자율 평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의 구매력을 일치시켜주는 평가, 같이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고 이게 외국의 물가 수준이고, 이 두 개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이 환율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두 나라 구매력을 일치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율 변동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과잉 반응한 이후에 다시 균형 환율로 복귀한다 하는 것이 오버슈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균형 환율보다는 과잉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한 다음에 다시 균형으로 복귀하고, 또 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과잉 반응하고 다시 균형으로 복귀하고. 자, 그렇다면 이 상태도 우리가 아, 한국 경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잉 반응을 했다가 다시 이, 이, 이 균형 완율 쪽으로 복귀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최근 환율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첫 번째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한국의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자,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것이고,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이것은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알스타가 올라가게 되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가려고 하겠죠? 투자자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꼭 환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상대방 경제가 또 강해지면 환율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약하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우리 경제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대적 강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어떤 경제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미국의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서 이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환율이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유로화입니다. 이건 유로하고 이게 지금 엔화인데요. 유로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일본 엔화 환율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달러에 대한 환율은, 유로에 대한 환율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엔화에 대해서는 우리 원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지금 미국 달러의 세계적 강세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이 달러 가치를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강한가 약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인상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단기적 오버슈팅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문제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렇게 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달러 강세의 요인이 완화되고 나면 다시 환율이 이 균형 환율 쪽으로, 장기 균형 환율 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환율이 지금 1340원 상태에서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꺾여서 내려올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위기인가? 전반적으로 보면 외환 보유고 상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현재 아닌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 활동에 특별히 뭐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부도기업들이 뭐 속출하고 있다든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뭐 여러 부도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상 징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한국 경제 문제보다는
달러 강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균형 환율을 향해서 꺾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